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천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도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유적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열국 시대에 맞춰서 어떤 나라는 어떤 유적이 있었던가를 갖다가 쭉 한번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아마 이렇게 논문들은 많은데 그걸 갖다 쭉 모아서 지금 저는 이제 책을 12권을 지금 출판사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귀중한 그러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막조선, 우리가 막조선은 말조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말조선, 그다음에 이제 번조선은 불조선, 이제 진조선은 신조선 이렇게 이제 3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막조선이죠. 그 당시 막조선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이제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근데 이제 북한은 그 이제 평양을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 갖고는 버티질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체사상을 하면서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다라는 걸 갖다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대동강 문화론이라는 것까지 들고 나오면서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아니라 바로 이제 평양까지 합해서 5대 문명의 발생지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대동강 문화론입니다. 맨 처음 평양시 용성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대성산이 있습니다. 이 대성산은 즉 평양 시내에서 동쪽에 있죠. 동쪽인데 그쪽에 이제 그 대성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고구려 시대에. 그 밑에는 안학궁성이라는 궁터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궁터는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대성산성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북한산성이나 아니면 남한산성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산 요 서쪽에 벌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제천 유적이에요. 근데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평양시 용성구역 화성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성동 1호 재단, 2호 재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1호 재단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동서 길이가 20m, 남북 길이가 18m. 그리고 이제 요거는 2호 재단은 동서 길이가 16m, 남북 길이가 14m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돌들을 쭉 둘렀어요. 요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1호 재단, 요게 2호 재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3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이 되어 있고 우리 그 참성단하고 비슷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나고 약간 둥그스름한 네모입니다. 이제 배가 튀어나온. 요건 이제 동그랗죠?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팽이 그릇이 나왔어요. 고조선 시기에 이제 질그릇이죠. 저기 토기. 그다음에 돌 화살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요거는 이제 고조선 시기에 사용됐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시 순안구역 오산리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단 유적이 나오는데 요건 길이가 11m, 너비가 10.5m. 그러니까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팽이 그릇하고 그다음에 돌 화살촉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해도 연탄군 오동리 송신동이라는 것에서 2기, 성매리는 데서 3기, 즉 연탄군에서는 3기의 재단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오동리 1호 재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방형으로 그 둘레에 28개에서 29개 정도의 큰 돌들을 둘렀어요. 이렇게 요거죠.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삥 둘렀어요. 그런데 요거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28개 정도 되니까 28수 하늘에 28개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와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막조선 당시에 수도가 어디냐면은 도성이 요 청암동 토성입니다. 요 요쪽이 이제 여기가 대성산성이고 여기가 이제 안압궁성인데 요게 청암동 토성인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재단이 요 오산리 그다음에 연탄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여기도 있고 요 화성동 여기는 이제 대성산성 바로 옆에 있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이건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인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 4만 기가 남아 있는데 남북한 합해서 원래는 한 6만 기에서 8만 기 정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6.25 때 폭격 맞고 지금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이 고인돌에 보면 윗면에 그 이렇게 패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성혈이라고 부릅니다. 성혈. 근데 이 성혈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천문도예요. 그래서 그걸 석각천문도라고 부르죠. 이제 이북에서는. 근데 한반도하고 중국 요동 지역에 그 석각으로 돼 있는 별자리 고인돌이 몇 개가 있냐고 한 300기가 있어요. 그 중에 200기가 평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두칠성입니다. 지금 요 그림이 바로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북두칠성이 나오는 걸 보면 평양시 강동군 삼동리, 그 다음에 상원군 번동리, 그 다음에 귀일리, 그 다음에 황해남도, 황해도를 잘랐어요. 이북에서는. 황해남도, 황해북도. 왜냐면 우리한테 맞추기 위해서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도 그러면 충청도, 충청남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금 우리도 자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기남도, 경기북도. 근데 이미 황해도를 잘랐어요. 그래서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문용동이라는 곳에 그 고인돌에 이게 돼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요거는 이제 이 북두칠성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안구역 구서리에서 북두칠성 모양으로 고인돌을 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9개가 나왔는데 7개가 정확하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두칠성이 그 별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한 40km, 심리가 4km니까 한 400리 정도 되겠죠. 그 바운더리 안에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대동강 유역에 14,000여 기,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 정도의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교수분들이 대부분 분류를 할 때 우리는 북방식, 남방식, 뭐 탁자식, 그다음 바득판식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침천형, 오동류형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석관묘하고 적석총에서 이렇게 이제 뚜껑돌이 큰 게 깔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침천형 고인돌 무덤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게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돌관 무덤, 우리 석관묘에서 시작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석관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뚜껑돌만 큰 걸 덮은 것만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소 지역에는 고인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된 석간묘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또 적석청도 거기서 홍산문화에서 이미 그 이전에 다 시작이 된 거니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백음장한 유적에서.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쭉 온 것이 뚜껑돌이 큰 거대한 게 덮이면서 이제 고인돌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침천형 고인돌 무덤이라고 했어요. 요거하고 돌간 무덤이 거의 상통하는 거로 볼 때 이게 최초의 고인돌이 되는 거다. 근데 이런 무덤이 어디에? 평양 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돌간 무덤, 석간묘도 마찬가지로 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막조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은 게 부여지 않습니까? 근데 부여에 뭐라 했어요? 은나라 달력 정월달에 제천 행사를 국중대회, 나라에서 개최를 하는데, 날마다 술을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 노래방 문화가 우리나라 굉장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라오케를 만든 게 뭐예요? 가라오케라는 뜻이 가짜 오케스트라인데 그걸 만든 건 일본이에요. 근데 대박 친 건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그 우리나라 말고 또 대박을 터뜨린 데가 있어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갔더니 뭐 갑자기 우리 차가 가는데 차가 딱 막혔어요. 근데 갑자기 삐리리리리 막 그러고서 막 가요. 그래서 야, 무슨 축제가 벌어졌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장례식이래요. 그 사람들은 막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하고 똑같구나. 우리는 죽었을 때 죽었다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온 곳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여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영고라 그랬어요. 영고가 뭐예요? 북을 두드리면서 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고에 맞을 영자, 북고자. 그래서 북을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보면은 조선족들이 제일 잘 싸운대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라든가 뭐 이렇게 권투 선수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술 취하면은 이렇게 우리랑 똑같아요. 치고 받고서요. 술도 잘 먹고. 몽골도 그래요. 몽골도 가보니까 술 이렇게 한 잔이라도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걸 거절하는 걸, 그걸 거절하는 거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술 채면은 요만한 단도가 있거든요. 그거 꺼내서 칼싸움 한대요. 그 정도로 아주 다혈질이고, 그래요.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걸 뭐라냐면 영고라 그랬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으로 모아 기륭을,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해서 뭐예요 이게? 은나라 각골문이죠. 각골이에요. 전뼈.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동부여의 왕인 헤브루가 자식이 없어 하루는 산천에, 이거 틀렸네요. 몇 살짜니까 산천에 제사를 드린 뒤에 아들을 구했더니 이 헤브루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서, 이게 뭐 연못이죠. 고년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더라. 이상해서 그걸 갖다 미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금빛 개구리 형상의 어린아이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금와, 이 금은 금이죠. 그 다음에 와는 뭐예요? 개구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금개구리.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진로, 금두꺼비.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길림시가 지금 동부여의 왕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증거물이. 근데 그거를 우리 정영진 씨가 경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우시라 교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개구리 바위라고, 이게 바로 그분이 찍은 거예요. 개구리 바위. 근데 여기다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여기 시뻘건 거로 뭐 이상한 글자를, 연자를 여기다 써놨고 배려버렸는데 이걸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산이 이겁니다. 주작산이에요. 주작산이라는 거는, 주작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동부여 왕성이 아니면 동단산성이거든요. 동단산성 바로 남쪽에 있어요. 왜?
그 거의 정상부에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년은 이게 지금 송화강이거든요. 이 송화강이 여기 휘돌아 나가요. 그러니까 물길이 쭉 나가다가 이렇게 휘돌아 나가니까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거치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동호대교라 그러잖아요. 이 한강도 한강이 똑같은 한강이 아니에요. 동호라는 건 뭐냐면 거기가 잔잔하기 때문에 호수처럼 보여서 동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쪽 서쪽으로 가면 서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서쪽에 잔잔하게 흐르고. 이게 고년이에요. 이게 고년.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그냥 뭐랄까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삼국유사에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유적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시뻘겋게 해놔갖고 완전히 버려놨어요. 고구려는 10월에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는 나라의 큰 대회를 열었는데 그걸 동맹이라고 한다.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10월에 온 나라에 크게 모여 수신에게, 동굴신에게 동굴신을 맞이하여 동쪽 강으로 모시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 나무에다 조각한 거죠. 수신을. 그 신좌에 모셔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때를 지어 노래하고 유희를 즐겼다. 똑같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점잖지 않기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집안에 가서 그랬더니 어떤 조선족이 그러더라고요. 고위관리가. 그래서 당신이 고구려인이요? 고구려인은 술 먹고 춤추고 노래했어.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자, 지금 이거를 유적을 찾았어요. 중국의 학자들이. 즈반시 태왕향 상해방촌이라는 곳에 압록강변에 있는데 지금 국내성에서 동쪽에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다. 이걸 합하면, 이걸 한자로 하면 뭐냐? 국동대혈이에요. 그래서 그 유적의 이름이 뭐냐면 국동대혈 유적이에요. 여기를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는 막힌 굴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압록강이 보여요. 그 압록강에서 집안에서 국내성에서 배를 타고 쭉 와서 거기서 내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항상 신자를 이렇게 모셔요. 그 나무 그거를. 그걸 가지고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가요. 그 위에 뻥 뚫린 굴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통천문이라고 해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건 뻥 뚫린 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북이 형상의 신좌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요게 밑에 있는 굴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속에 들어가서 찍은 거고,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를 모셔서 어디로 가냐? 2층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뭐냐? 개구리 모양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다 뻘겋게 써놨어요. 제단. 제단. 이렇게 써놨어요. 통천문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요게 2층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임금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국동대혈입니다. 그런데 이영석 씨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땅이름학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해줬더니 또 거길 갔어요. 갔는데 이 사진을 찍어 온 거야. 그 입구에 거기서 이제 임금이 왕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이렇게 개울이 하나 흘러요. 근데 거기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서 다리 밑에 이런 바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죠. 이게 삼태성이에요. 이거 뭐예요? 북두칠성이잖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찍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삼태성, 한쪽은 북두칠성. 지금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제일 중요한 별이 이 두 개예요. 왜 중요하냐? 몽골도 똑같아요. 몽골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몽골도 이 삼태성은 생을 주관한대요. 생. 북두칠성은 뭐냐? 죽음을 주관한대요. 몽골에서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그 뒤에 푸른 반점 있잖아요. 몽골 반점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몽고 반점이 아니고 푸른 반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왜? 몽골족은 우리에서 빠져나간 애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몽골 갔을 때. 그 몽골 학자한테, 대학자인데. 그 몽골 반점 맞아? 그랬더니 맞대. 맞긴 뭘 맞아? 몽골은 13세기에 생긴 나라고 우리는 BC 2333보다 더 오래된 나라인데 무슨 소리야. 하레비가 손자를 닮나?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삼태성이 뭐로 변했느냐? 삼신할머니예요. 삼신을. 그 애를 내려가라고 때려서 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삼신은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들 그렇고 비나이다 뭐 삼신님께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생을 주관해요. 생.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빌어서 났대요. 왜냐하면 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근데 북두칠성은 뭐냐? 죽으면은 칠성판에 눕혀요. 칠성이 딱 새겨져 있는 판 위에다 시신을 올려놔요. 그건 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칠성판을 타고 북두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북두칠성은 뭐냐? 죽음을 주관하는 별이에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재밌죠?